여기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보실까요? 고고싱. 여기가 나 혼자 산다? 거기 박나래 편에서 나왔던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보자. 와, 진짜. 이쪽은 나중에 부엌대. 방으로 가보자. 진짜 이 봐봐, 마룻바다. 근데 여름에 여기 탁 누워있으면 진짜 시원하겠다. 시원하지. 근데 나- 벌레 때문에 못 나 누워있지. 패션. 빠. 나도. 들어오세요. 문지방이. 조심. 여기는 우리가 오늘 묵을 방입니다. 이불 보소, 이불. 와. 이 문지방 봐봐, 이거 모기장. 아, 이거 이렇게 놔도 모기 다 들어온디.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 끝에 있잖아. 이 부분. 이걸 이걸 이제 베개나 이런 걸로 공간해야 돼. 공간에. 우리 뒤뜰로 한번 나가보자. 준비한 신발입니다. 자, 여기는 뒤뜰인데. 자, 따라와봐. 너 PD. 자, 따라와. 별빛이 내린다. 자, 도전! 진짜 이것도 못 빼는 거 아니겠지? 자. 갑니다. 오! 옷보기도 써? 그렇지. 내가 한번 한다고. 자, 집중! 자. 오! 맞나? 새동갈이 났지? 나도 해볼래, 나도. 자, 이제 높이대 자리입니다. 이건 한 방에 가는 거라고. 제일 쉬운 자. 집중해서 한 방에. 뭐 하세요? 다시. 오, 그래 힘 좀 쓴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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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 이야, 너 PD. 오, 진짜 초딩이 따로 없네. 더 밀어야지, 더. 아, 무서운데? 재밌다. 해봐봐. 하나, 둘, 셋. 자, 이제 재밌게 놀다 왔으니 먹어줘야죠. 일단 첫 번째 오늘 시골 음식은 배추전. 배추찌짐. 이모 갑시다. 와, 진짜 제대로인데. 자, 가평잣 생막걸리. 깔끔하죠? 자, 먹어봅시다. 이 마당 보면서 술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이 배추전은 탁 잘라서 먹어야 된다고. 미쳤다. 오케이. 먹읍시다. 자, 짠. 짠. 와. 자, 옆에 먹어. 이게 더 맛있겠다. 노릇노릇.
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어쩔 TV. 이거 먹으니까 진짜 할머니 생각 많이 난다. 음. 내가 4살 때까지인가? 완전 할머니 손에 갔거든? 어. 여기보다 솔직히 더 조용하거든? 음. 알지? TV도 옛날 TV인데 딱 2채널밖에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아침에 맨날 뉴스 보고 할머니 날씨 보고 그다음에 가요 무대 보고 화요일 밤에. 그럼 주말에 교회 갔다 오면은 전국 노래자랑 보고. 이게 유일한 낙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거기서 뭘 했나 싶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의 할머니들이 되게 신기했어. 그냥 노인정 따라가면 하트 치는 거 구경하고 10원짜리 하트. 야, 진짜 힐링된다. 와. 너무 좋지? 음. 오늘의 저녁은 과연 뭘까요? 이 굴뚝의 연기 이런 게 또 감성이거든. 맞아. 이건 시골 된장입니다. 와, 지대로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 치카구이야? 숯불 직화구이. 이 시골에서 다 이렇게 고등어 구워 먹는다면서. 맞아. 자, 일단 한쪽 면만 봅시다. 자, 와우. 와, 탔다. 이 정도는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아, 이 겉에 있는 게 맛있는데. 맞아. 밥 먹을 때 동안 감자와 고구마를 숯 지대로인. 오케이. 짜잔. 시골 밥상. 밥 보세요, 여러분. 고봉밥. 이 완전 할머니들 맨날 저렇게 주심. 일꾼 밥이라면서. 자, 오늘은 시골 바이브에 맞게 소주도 진로 골드인데 이건 25도짜리야. 원래 그 빨도가 20.1도 그랬거든. 이건 25도. 감사합니다. 오란씨 고생했습니다. 짠. 와. 밥 진짜. 밥 머슴밥이다, 이거. 와. 와, 진짜 시골 된장 맛인데. 두부가 그래, 이렇게 막 약간 된장에 쩔어 있어야 돼. 뭔지 알지? 맞아. 밥 잘 됐네. 나 밥 잘하지? 깻잎 논쟁. 오빠는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오빠는 내 친구랑 밥 먹는데 친구가 막 깻잎 못 떼고 있어. 근데 오빠가 그걸 봤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위생상으로도 나는 안 잡아주겠다. 진짜? 난 위생상으로도. 이게 막 못 떼고 막 끙끙대고 있어, 막 이렇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스크도 해지됐는데? 안 돼. 자, 이번에는 쌈을
생선 맛있나? 쫄깃쫄깃 그 잡채. 간 됐어? 간 괜찮아. 음. 이거 때 먹어요. 와. 맛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좀 넣고 맞아. 시골 된장을 살짝 넣은 다음에 김치 한 포다를 넣고 짠! 어. 부드러다. 천천히 마셔. 시골에선 밤이 긴데 오빠 혼자 뻗어버리면 어떡해. 할매. 여러분, 응? 요거. 이게 케일이거든, 케일. 예전에 내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베란다에 벽돌을 2단으로 쫙 쌓아가지고 거기 이제 흙을 어디서 다 퍼와가지고 그 베란다에 텃밭을 만든 거야, 베란다에. 아 진짜? 거기에 케일 키우고 고추 키우고 막. 어머니 싫어하셨겠는데? 난 안다 어머니 마음을. 어머니 딱 싫어하시다. 여러분, 이 양배추도 노피디가 매 끼니 때마다 챙겨오는데 이것도 집에서 챙겨온 거예요. 대단하지 우리 노피디. 역시 마누라밖에 없다면서. 맞아. 왜냐면 오빠는 오래 살아야 되거든. 오빠는 나한테 각인됐어. 근데 이제 시골에는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다. 밥 먹고 나서 먹을 게 없잖아. 맞아 근데 진짜. 그럼 끓여 해봐야 먹고 오마감자. 근데 사실 저것도 하려면 엄청 괜찮거든 시골에서는. 저기 불 때는 거 자체가 귀찮은 일이야 사실. 그 배고프잖아? 그럼 또 밥 먹는 거야. 식충이세요? 아니 진짜라니까. 와. 아우 오빠 천천히 마셔. 나는 나중에 꿀벌이나 터여도 오빠가 1번이야. 여러분, 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쌈밥 참 맛있네. 시골에 널린 게 최고지. 노피디 나중에 해외 생활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 향수. 한인마트에 다 있잖아. 이 향수라는 거는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달라. 오빠는 진짜 그 향수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와, 길거리에서 오뎅을 먹고 싶은 거야. 오뎅 국물 먹으면서. 와, 그 행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되게 사소한 거에 오는 거야. 진짜 그런 것들에 막 오는 거 진짜. 몰라. 난 일단 모르겠고. 우리 여행 또 어디 가지? 저희 다음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여기까지. 우와. 자, 봐봐요.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또다시 임상정보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는 팝업 창이 떴다. 작년 10월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공개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길 거라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는 신풍제약 외에도 한국연센, 삼일제약,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부민제약, 삼화제약, 동광제약, 한국원자력의학원 등등 검색을 더 해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임상건들이 이러한 메시지가 뜬다. 그러니 일단 기대는 하지 말고 있자. 그건 그렇고 신풍제약 전무기소일이 작년 12월 16일, 재판일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지만 2월 말에 인사이동 등이 있었으니 넉넉히 3개월 잡아도 재판 일정은 3월 중순 전후로 되지 않을까 한다.
검찰 측이 구형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횡령은 혐의자가 모두 사망하여 크게 걱정 안 된다. 다만 배임건이 조금 걸리긴 한다. 배임 금액이 5억이 넘을 경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무가 범행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정황, 범행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상의 감경 사유를 적용시켜 법정형 3년에서 처단형 이외 감경을 하여 징역 9월 또는 그것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받게 김현장에서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죄값을 모두 다 치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횡령 사건으로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더 크기에 이번 횡령 사건도 조속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중앙약심위 회의 결과가 남았는데 중앙약심위 운영 규정을 들여다보면 회의 결과는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글에도 말했지만 회의 일자가 2월 10일이기에 규정상에 따르면 3월 10일 안에는 공개를 해야 한다. 그치? 다만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규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생명, 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둘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 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넷째도 있지만 이건 패스. 본인이 생각할 때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는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첫째, 보완 자료를 제출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둘째,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심의를 한다는 말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치? 약심의 회의 이후 보완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회사 또는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팩트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3월 10일 전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보완 자료를 요구를 했다는 말이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말이다. 즉, 재심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번 중앙약심위 회의에 대한 결과 또는 비공개 전환 또는 재심의 여부는 3월 10일이면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회사도 분명 이러한 입장을 얘기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지원 사업을 관장한 식약처의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식약처에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피라맥스의 임상거는 꼬투리 하나, 글자 토시 하나 책 잡히지 않도록 꼼꼼히 본다는 말인데 본인 생각은 그놈이 그놈이다. 회사나 식약처나 똑같다 이 말이다. 누굴 탓하랴. 그건 그렇고 다들 MDPI에 게재된 햄스터 논문 봤지? 해당 논문의 실험은 2021년부터 신풍제약과 차대학교 약학대학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 실험으로서 해당 논문은 1차, 2차, 3차 등 수차례의 보완을 통해 나온 내용이다. 지난 2022년 1월 이데일리 김지연 기자의 악의성 기사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신풍제약이 KMPC 정부기관 자문을 무시하고 임상을 지속했다는 기사. 해당 기사에는 KMPC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된 피라맥스의 효능은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기엔 효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정확히 6일 만에 회사에서 직접 반박 기사를 올렸었다. 반박 기사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 햄스터 추가 동물 실험을 했다. 추가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고 햄스터 코로나 감염 모델에 피라맥스를 투여한 결과 염증세포 침윤을 비롯한 폐병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기관이 차의과대학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생물안전 1, 2등급 연구시설은 질병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생물안전 3등급, 4등급은 질병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3등급 시설도 건국대학교, 전북대, 국제백신연구소, 국립보건원 등 국내에서도 몇 군데 없다. 4등급 시설은 국내에서 질병관리청 소속 연구센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만큼 생물안전 3등급 기관은 정부가 승인한 연구기관이기에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자, 다시 논문 얘기로 돌아와서 해당 실험이 참고문헌의 논문 중 2022년 7월에 출판된 논문까지 참고한 걸 감안하면 해당 논문은 오미크론 변이까지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실험의 내용을 정리한 논문을
2023년 1월 28일에 투고를 했고 이틀 전인 3월 3일에 게시가 되었다. 사실 MDPI는 다른 학술지에 비하면 연구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MDPI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를 빨리 해준다는 걸로 유명하다. 이번 논문도 한 달 정도 만에 출판이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논문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특허를 위해서라든지 허가를 위해서라든지 굳이 MDPI에 4에서 500만 원 들여서 논문을 출판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 그래, 지금 모두 무관심 상태인 건 맞다. 오는 5월에 엔데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코로나는 이제 감기와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코로나 걸리면 감기약 먹고 며칠 좀 쉬면 된다는 게 10명 중 절반 이상 사람들의 생각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경증 치료제가 없을 뿐더러 팍스로비드, 몰누피라비르는 약값이 60만 원 이상이고 경증 치료제를 노리고 있는 조코바도 50만 원이다. 엔데믹 전환되면 치료제는 내돈내산인데 누가 저 돈 내고 약 사 먹겠냐고. 안 그래?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정식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한번 지켜봐봐. 코로나 정식 치료제 승인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코로나 치료제 시장 규모가 1조, 10조, 2027년까지 아무리 줄어도 55조 이상 전망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놀랍지? 회사에서 피라맥스를 앞으로 어떻게 추가로 발전시킬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 치료제 시장의 규모를 떠나서 알테수네이트, 피로나리딘 자체의 시장 규모가 더욱더 어마어마하다고 본다. RNA 유행성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포함 HIV, 항암, 에볼라, 말라리아 등으로 발전시켜 나갔을 경우에 해당 약물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런지 감이 안 잡힐 정도다. 이러한 약물을 국내 중견 제약사가 감당할 수 있을런지가 걱정이다. 허허,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확인된 노르웨이 연기금에서는 뭐 볼 일 있다고 신풍제약 주주 리스트에 등재된 거요. 세계 최고의 연기금 중 하나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의 1.3% 정도라고 한다. 얘네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즉각 반응할 정도라고 할 만큼 큰 손이라고 하는데 사실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 신풍제약 주식은 원래 보유를 하고 있었다. 주식 보유율은 2020년 0.42%, 2021년 0.06%, 2022년에서 현재 0.46%. 왜 이제서야 리스트에 올라온지는 알 수 없으나 작년부터 다시금 보유율이 증가한 건 맞긴 하지만 새로운 건 아니니 참고하도록 하자. 참으로 기나긴 싸움이다. 신약은 저렇게까지 빨리 임상이 끝나고 긴 급승인 나고 하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약물이 어떻게 이리도 늦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다. 그치? 정말이지 어떠한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풍제약이 일 처리하는 게 이 모양인 건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투자한 재료의 시장은 여전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치?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종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한다. 화이팅하고 우리는 내일 장 준비하자. 또 보자. 주주들. PS,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바이오, AI 이 두 개의 산업이 거시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허허.